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소속 21개 회원국의 정상들이 모여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이슈는 무엇인지 치열했던 외교전을 전한 YTN 보도를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짚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독감 환자가 1년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한 수준으로 독감이 유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주 전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죠. 지금이 예방접종 적기인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또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할 것을 보건당국은 당부하고 있는데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먼저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YTN이 전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여러 분야의 고위급 장관회의가 열렸고 또 글로벌 기업 총수들의 만남도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체 구성원들이 만나서 민간, 공공의 외교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의제가 뭔지, 누가 오는지, 또 어떤 내용이 결의됐는지는 늘 국제적인 큰 뉴스가 됩니다. 자, 실장님, 먼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아시다시피 이제 에이펙은 이제 우리가 주최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제 국제적 행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관계 흐름을 시청자들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함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유무역을 모토로 하는 에이펙이 열렸지만 보호무역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그에 따른 조율이 상당히 힘들었던 것도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에이펙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세관의 관심이 이제 집중됐다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들 회담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들이 논의돼서 언론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과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해제 여부 등은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국민의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취재하고 알리는 언론의 보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YTN은 에이펙 정상회의 거의 전 과정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준비 상황을 다룬 보도부터 살펴보겠는데, 자,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 평가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지난 10월 31일에서 11월 1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정상회의 개최 전에 27일부터는 에이펙 주간으로 대한민국 경주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YTN에서는 손님 맞이를 시작한 경주의 풍경과 준비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는 한국인이라면 모두 알다시피 신라 천년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인데요. 문화부 보도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 상징과 개최 장소, 또 그 프로그램 곳곳에 담긴 전통 문화와 한국 K컬처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경주 에이펙의 로고 영상입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정상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신라 천년의 미소 얼굴무늬 수막새가 나비와 함께 등장합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외경에는 1973년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도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행사장 주변의 푸드코너와 자체 매장, 각종 행사 만찬과 전시 등을 통해 우리 음식과 뷰티 등 다양한 문화 상품을 소개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문화 정체성의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외교로서의 문화, 그 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흥미로운 보도였습니다. 자, 이번에 경주에 특별 스튜디오가 설치돼서 현장 소식을 주로 전하기도 했는데, 자, 현장에서 전한 방송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보도 전문 채널의 강점을 살려서 뉴스 특보 체제로 현장 소식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는데요. 특히 현장에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에서 관련 소식의 맥락을 정리한 보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시간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현장 소식을 브리핑해서 현장감을 더해 주었는데요. YTN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국제 미디어 센터 안팎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일정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였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YTN은 정상회의 개막 닷새 전인 10월 26일부터 현장 특별 스튜디오에서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국제 미디어 센터입니다. 네, 우선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최종 고위 관리 회의, 또 29일, 30일은 이제 외교 통상 합동 강요 회의가 진행됩니다. 올해 에이펙 주제가 연결, 혁신, 그리고 번영입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나라별 최종 의견 교환이 필요하겠죠. 점검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상외교 슈퍼위크, 이 대통령에게 이번 한 주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을 잇따라 만나게 되는 건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10월 29일부터는 이번 국제 행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일정이 시작되었는데요. YTN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에이펙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 상황을 생중계했습니다. 에이펙 공식 일정과 함께 우리로선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대통령실 내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번 에이펙 기간 관세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협상의 틀은 만들어졌지만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당일 아침에는 이번 회담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미리 요약하고 정리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그래픽과 양국 정상의 사전 발언들이 맥락에 맞게 더해져서 시청자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회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세계 단판으로 불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소식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 오늘 낮에 막을 내렸죠. 네, 12시 50분 전후로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회담이 11시 7분쯤 시작했으니까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된 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당 부분 무역 전쟁이 휴전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최대 쟁점은 미중 무역 갈등에 과연 쉼표가 찍힐지 여부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 펜타닐 관세를 현재 20%에서 10%,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박광렬 기자, 김다연 기자 두 기자분이 서로 묻고 답하면서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이끌어가서 더 생동감 있게 몰입해서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YTN은 생중계 또 현장 중계 외에도 동시 통역까지 놓치지 않고 다방면으로 보도에 공을 들였습니다. 자,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이번 정상들이 많이 모이는 가운데서 가장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이제 아무래도 취재력을 집중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 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도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에이펙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경제 이슈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참석하고 이제 여러 국가의 정상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 경제부가 아닌 정치부가 이번에 이제 키를 잡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에이펙이 관심을 끄는 것은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다는 점 외에도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관세 협상이 이제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YTN은 에이펙 주간이 시작되기 전엔 10월 26일부터 코어 앵커로 현장 중계차를 운영을 했고요. 이후에 10월 29일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관심이 이제 높아진 상황이었죠. 한미 회담에서 관세 협상 결과가 발표되고 또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미중 회담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외교 이벤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미일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났고요. 또 11년 만에 시진핑이 방한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YTN은 매시간 특보를 통해서 회담 결과를 속보로 전하면서 회담 뒷얘기라든지 화제거리 보도에도 집중을 했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현장 기자들 가운데 외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기자가 별로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분석 보도보다는 발생 위주의 상황 전달에 집중한 점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깊이 있는 분석 보도는 본사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와 해설위원들이 이제 주로 담당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도국 차원에서 에이펙 이후에 그리고 관세 협상 이후에 분석과 전망 보도를 많이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관세 협상 타결을 염두에 뒀던 한미 정상회담 못지않게 이번 에이펙 회의에서 세계 이목이 쏠렸던 건 미중 정상회담과 또 글로벌 총수들의 만남이었습니다. 경제 문제를 넘어서 국제 외교 부분까지 얽혀 있는 만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종합적인 해설도 필요했을 텐데 현장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서울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와 해설위원이 대신해서 내용을 보충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자, 관련한 대담을 평가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주요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YTN은 실시간으로 회의장 상황을 영상으로 중계하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전문가 해설, 대담을 이어갔습니다. 회담 전에는 주요 쟁점을 짚어서 설명했고요. 회담이 끝나고 나면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시각적으로는 현장 영상을 확인하면서 전문가 해설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또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자주국방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 허용해달라. 그게 이제 방금 얘기한 핵 추진 잠수함과 핵 연료 재처리를 허용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키워드로 한반도 평화와 자주국방을 이제 우리 대통령이 언급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기보다는 지난 한 10년 이상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양국 관계의 기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짚어보고 A 약점을 주고 싶습니다. 다만 A 플러스 왜 아니냐고 물어보면 네. 약간의 2% 부족. 그것은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선언, 공동 성명, 기자 보도문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네. A 플러스를 주는데 다소 걸림돌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슈에 따라 그리고 회의나 회담 종류와 주요 쟁점 사안에 따라서 외교, 안보, 경제, 경영 분야 전문가 풀을 다양하게 구성한 점이 이번 해설 대담에서 특별히 유익했던 구성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다룬 보도들을 살펴보고 난 후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보도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그 다자간 협력의 핵심인 실질 의제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회원국들이 1년 동안 논의한 결과를 담은 경주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회원국들이 에이펙의 기본 가치인 자유무역 질서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는 걸 공동 인식하고 시장 주도적인 자유무역지대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각국 정상이 1년여를 다듬어서 합의한 경주 선언을 채택했는데요. 그 내용과 함의를 깊이 있게 다룬 보도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올해 에이펙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 혁신, 번영 이 세 가지를 기본 틀로 무역 투자, 디지털 혁신, 포용적 성장 등의 국가 간 협력으로 공동 대응해야 할 의제가 담겼는데요.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 계획 수립이 더 중요한 지점일 겁니다. 그런데 보도나 그 보도의 제목을 보면 정작 에이펙 의제와 협의 내용보다 각국 정상들의 개별 회담과 만찬 행사, 또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선물 공세, 또 그리고 이 반응들을 중계하는 데에만 더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백악관 실내를 황금빛으로 꾸밀 정도로 평소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금관 모형을 선물한 겁니다.
이제 에이펙 국제회의가 끝났으니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고요. 대한민국이 의장국이 되어서 선포한 경주선언의 의의와 실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단순한 국제 행사, 이벤트로 잊혀지지 않도록 YTN이 후속 보도와 해설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에이펙 보도와 관련해서 아쉬운 지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개 국제 행사의 경우 주로 자국 중심의 보도가 많은데 이번 행사는 워낙 개별 사안들이 중요해서 균형 있고 또 종합적인 보도도 상당히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처리됐다고 보십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종합적인 보도보다는 자국 중심의 보도가 더 많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앞으로 좀 차차 이제 시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그 자체로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보도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한미 회담과 한중 회담이 국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컸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과는 이제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미국 스스로도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한미 FTA를 무시하고 관세 협상을 이끌려고 했고요. 우리 언론 입장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는 없었는지 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등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도했었고요. 예. 중국과도 사드 배치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한한령 해제 여부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 등이 최대의 관심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국익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누가 봐도 중국의 한한령은 비정상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21개국 회원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고요. 또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입장에서 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행사 중심으로 보도하고 그리고 자유무역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집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국제적인 대형 행사나 양자회담 등이 이제 많을 텐데요. 국익 중심의 이러한 보도 형태는 앞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 무역의 절반가량을 에이펙 21개 회원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에서의 논의가 단순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집중한 만큼 여러 논의의 결과가 선언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이후의 상황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였습니까? 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에이펙 정상회의 현장 중계 보도를 꼽았습니다. 예. 다수의 전문가와 관련자들의 예측과는 달리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는데요. 협상이 이루어진 경주 현장에서는 대통령실의 공식 브리핑 직후에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보도에서는 앞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환영식부터 오찬을 겸한 확대 회의에서 진행된 모두 발언, 그리고 회담 이후 만찬 소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국제회의 취재 시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방송에 나가지 않은 취재 뒷이야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경주 현장 특별 스튜디오에서 소식을 전해온 이종원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취재 뒷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현장 중계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날것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보도하는 거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자 외교, 그다음에 그 계기에 열리는 양자회담, 거기서 또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여러 가지가 그 이슈가 거론되기 때문에 사전에 스터디가 좀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이제 기자들이 중계하는 거하고 둘이 같이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또 현장에서 이제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데 후배들 믿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식 일정 순서가 이재명 대통령의 폐회 선언이 있었고 곧바로 30분 뒤에 미디어 센터에서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브리핑룸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만 따로 모아서 거기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미디어 센터 중앙홀에 대통령이 직접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외신 기자한테 공평하게 기자 질문할 기회도 주고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기자들보다 외신 기자들이 더 질문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래도 우리 에이펙이 또 나름 또 성공적이었고 또 내년 의장국인 또 중국 기자들이 많이 참석한 걸 보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좀 한중 관계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지 않았나 그런 걸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서울시 법률 지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법률 지원을 한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폭행이나 스토킹 같은 직접적인 피해 외에 신상 유출 같은 2차 피해는 구제받을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귈 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피해자인 척 계정을 만들어 조건 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려 괴롭혀도 속수무책입니다. 국선 변호사 도움은 직접 피해에 한정돼 있고 황평등 가족부도 폭력 피해부터 지원하다 보니 2차 피해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신상 유출과 같은 2차 가해에 대한 구제는 마땅치 않은 상황에 법률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한 보도였는데요. 스토킹 성범죄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서울시의 무료 법률 지원 소식을 전했는데 법률 서비스에서 지원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지원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서울시의 법률 지원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서울시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 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 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스토킹 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대응 법률 지원단은 법률 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여성 변호사들인데요. 구체적인 지원을 살펴보면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대1로 매칭되며 선임된 변호사가 증거 채증, 고소장 작성, 진술 동행 등 수사 지원부터 공판 출석 및 변론, 재판 모니터링 등 소송까지 전 과정 도움을 주는데요. 폭력 피해와 연관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도 단독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사실적 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의 보복성 역고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지원하는데요. 특히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 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 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도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장기 기증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뇌사자 외에 연명 의료를 중단해 심장사한 경우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대상을 뇌사자에서 연명 의료를 중단한 경우에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최동화 부표로 제시했습니다. 고령화 영향 등으로 뇌사 기증자보다 장기 이식 대기자가 114배나 많을 만큼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 기증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뇌사자 외에 연명 치료 중단을 바라는 환자가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인공호흡기 등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이 완전히 멈춰 심장사하면 장기를 떼어내 이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장기 이식 대기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장기 기증 대상 확대와 뇌사 진단 절차 개선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염령의료 중단 후 신장사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는데 관련해 보도 내용에서 언급한 통계, 구체적인 수치와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높일 방침 등의 내용이 전해지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관련 통계와 방침 등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보도에서 뇌사 기증보다 장기 이식 대기자가 114배 많다는 통계의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장기 이식 대기자는 46,935명으로 2020년 35,852명보다 1.3배 늘었는데요. 반면 뇌사 장기 기증자는 감소 추세입니다. 2016년 573명이던 기증자는 지난해 397명으로 감소했고 기증 건수도 1,888건에서 1,377건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높일 방침으로는 정부가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립니다. 기존의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더해 신분증을 발급하는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하는데요.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염령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하는데요. 현재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독감 유행주의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정부가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빨리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고위험군에 백신을 독려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감염자와 의심 증상을 보이는 외래 환자 숫자가 1000명당 9.1명을 넘으면 유행으로 판단하는데 지난주 14.5명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특히 7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가 24.3명으로 가장 많이 걸렸고 1살에서 6살 사이의 영유아도 19명에 달했습니다. 시기도 빨라져서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는 지난해보다 2달이나 빨리 내려졌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독감 감염자가 늘고 있는 상황과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을 알린 보도였는데요. 10월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게 역대 두 번째라고 전했는데 이렇게 된 환경적 요인과 지난 독감 유행주의보의 유행 양상 등을 함께 짚어줬다면 보도의 완성도가 높아졌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에서 독감 유행의 요인과 양상 등을 살펴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독감 의심 환자가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을 넘어섰는데요.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7일 0시부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독감 유행주의보는 지난 6월 13일 2024에서 2025 절기 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4개월 만에 발령되는 것인데요. 질병관리청은 작년 12월 20일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약 2달 빠른 10월 17일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린 것입니다. 올가을은 예년보다 잦은 비와 낮은 기온 큰 일교차가 이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갑작스럽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초겨울같이 쌀쌀한 날씨가 되면서 독감 유행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독감은 통상 11월에서 4월 사이 유행하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됐던 2020에서 2021절기, 2021에서 22절기에는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독감 유행이 일찍 시작돼 늦게까지 이어지면 올해와 내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독감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독감 예방 접종은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되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